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S오일입니다. S오일은 1976년 설립돼서 1987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석유 제품, 가스, 윤활기유, 화학 제품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고요. 사업 부문을 정유, 윤활, 석유화학으로 구분하는데 매출 포지션의 70%는 정유 사업 부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제시설, 높은 고도화 설비 수준, 안정적인 내수 유통망 등을 바탕으로 견고한 시장 지위와 사업 경쟁력을 보유 중이며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비정유 부분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인 아람코로 6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7조 4,639억 원, 영업이익 2조 1,409억 원, 당기순이익 1조 3,7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2%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재해 발생이 있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입니다. 재해 발생. 울산 온산 공장에 이 화재가 좀 발생했었는데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발생의 구분은요, 화재입니다. 재해 발생의 내용은 온산 공장의 샵2 알킬레이션 공정의 화재입니다. 재해 발생 내역입니다. 자산총액 지금 18조 6,932억 원에 지금 피해 규모는 아직 추산되지는 않았는데 네.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발생의 장소는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소재 S오일 온산 공장 내 알큘레이션 공정입니다. 세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종합보험의 재산종합보험 가입 보험 가액은요 1,064만 9천 106억이죠. 106억 불, 106억 불 달러입니다. 네. 온산 공장 전체에 2,808억 원이죠. 죄송합니다. 2조 8,008억 원 규모입니다. 2조 8,086억 규모의 보험 가액으로 좀 책정이 좀 됐고요. 보험사는 삼성화재 그리고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회사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상황을 확인 중에 있고 최고 경영진으로 구성된 긴급재해 대응기구가 조속한 사고 수습 및 복구를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타 투자 판단 참고 사항입니다. 상기 화재로 인한 직접 그리고 간접 손실액은 현재 확인 중이다. 현 시점에 사고 수습 그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 중에 있고 이와 동시에 복구 기간을 단축해서 공정 가동에도 차질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해당 시설물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영업 휴지에 따른 손실도 이 기업 휴지 보험에 따라서 보상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보험금의 규모는 보험사의 손해 사정에 따라서 결정될 예정이다. 상기 재해 발생 내역의 자산 총액은 최근 사업년도 2021년 말 연결 재무제표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19일 울산의 온산공단 S오일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인명피해가 총 10명으로 확인됐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 조사 결과가 명확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고가 그럼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따 지난 금요일에 재해 발생, 화재로 인한 재해 발생 이후에
생산 중단까지 좀 공시를 했는데 네네. 좀 내용을 보면 알큘레이션 2공정에 대해서 지금 생산 화재로 인해서 생산 공정이 좀 중단됐다는 겁니다. 전체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사실상 이 알큘레이션 공정 부분이 좀 막대한 비중을 좀 차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피해 규모가 추산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몇 프로에 해당되는 공정이 중단인지 여부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는 뭐 아까 우리 재발생에서 본 것처럼 공장의 재가동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해서 생산 그리고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알큘레이션의 PX 공정의 일시적인 가동의 중단이다. RFCC와 연계된 PPA 공정의 일시적인 가동 중단이다. 휘발유 제조용 원료의 일부분이라고 좀 불리우는 알큘레이트거든요. 알큘레이터는 이 휘발유에 들어가는 옥탄가를 좀 높이기 위해 들어가는 어떤 첨가물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고급 휘발유로 사용도 좀 가능하다고 좀 밝혀졌는데 네. 이게 휘발유의 첨가제라고 좀 보이는데 휘발유가 사실 휘발성 물질이라는 것이 사실상 폭발의 위험을 이제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옥탄가를 좀 더 높인다는 것은 폭발의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 효과가 좀 탁월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어떤 연비 개선 효과. 그래서 휘발유 중에서도 가장 고가인 이 고급 초고급 휘발유라고 이제 불리우기도 하는데 지금 이 공정이 일단 생산 중단이 좀 됐기 때문에 전체 정제 공정의 어떤 중단은 아니다. 그래서 좀 피해 규모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전체 매출액에 막대한 영향력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피해 규모는 있겠지만 좀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한번 그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유사의 수익을 결정하는 정제 마진의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한 국제 유가 덕에 S-오일의 경우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정 확정 리스크가 만약에 이제 해소가 되더라도 이 실적 강세에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 1분기 잠정 실적 공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1분기 잠정 실적을 제출했는데 먼저 매출액은 9조 2,870억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3.8%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1조 3,319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1.7%가 증가했고요. 당기 순이익은 8,708억을 좀 기록했는데 무려 전년 동기에서는 152.6%가 좀 증가됐습니다. 최근에 4분기, 지난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 고유가 기조가 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기조에도 10.0%가 상승했고요. 영업이익 부분은 240.4%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201.8%가 좀 증가되면서 소위 역대급 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1분기 실적 기조가 최근 들어서 가장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게 된 것인데, 자, 이런 기대감이 사실상 이 정제 마진의 증가, 즉 고유가로 인해서 정제 마진이 크게 개선된 효과가 좀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이 기조가 1분기에서 좀 국한될 것인가라는 어떤 의문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네. 최근에 유가 기조가 배럴당 110달러 기조를 탄탄하게 좀 유지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1분기 기조유가의 인상분이 1분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4분기가 1분기에 반영된 효과가 만약에 있다면 이번 1분기분의 어떤 인상분에 대한 어떤 마진 개선율은 2분기에 보다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손익의 갭은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봅니다. 크게는 3분기 기조까지는 충분히 현재 어떤 고유가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정제 마진 효과는 3분기 기조까지 좀 있을 거예요.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3분기까지는 어떤 손익 개선 효과가 좀 탁월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유가가 바로 안정화가 되는 겁니까? 그럼 네. 우리가 정제 마진이 또 개선이 되는 건가? 이런 이 판단들을 좀 하거든요. 네네. 정치적인 이슈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봐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해서 이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러시아발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로부터 공급돼야 될 원유와 가스가 사실상 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제때 공급이 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어떤 시장 판가가 좀 급등하는 이런 배경들을 좀 초래했거든요. 이 명분 없는 전쟁 때문에 사실상 이 러시아 쪽에 이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원유 가격의 어떤 급등 그리고 이 가스 가격의 어떤 급등을 좀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바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좀 완화되거나 해제되어야만 조금 더 이 안정적인 어떤 이 유가 상황들이 좀 예측될 수 있는데 현재의 상황들은 사실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풀어야 될 어떤 또 다른 산은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이 어떤 중대 변수 요인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 S-오일 3분기 기조까지는 경제 마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더라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단 정유업계 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 장기화가 된다면 실물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가 그럼 언제까지 오를까요? 이 국내 정유업체들의 전망까지도 한번 같이 짚어봐 주세요. 네, 지금 주요 제품 내용 보기 전에 회사 주요 제품의 어떤 서비스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전체 매출 포지션의 77.3%가 정유 사업 부분에 나오고 있고요. 윤활 사업 부분은 7.9%, 석유 화학 부분은 14.7%인데 지금 이 케미컬 부분은 이 폴리머라고 불리는 이 석유의 부산물입니다. 이 레진이라고 불리는 이 플라스틱 사출 원재료 등으로 좀 구분되는데 크게 지금 정유 부분의 77.3%의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보면 난방유 부분이 1.8% 그리고 자동차 연료 부분이 17.6%,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속 난방용 원료 29%를 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계절적인 비수기 요인에는 지금 이미 도래가 된 거죠. 지금 난방유 연료 부분에서는 사실상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사실상 난방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지금은 사실상 계절적인 어떤 비수기 요인으로 좀 이 작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좀 낳게 되는 부분은 이 정제 마진이 끊임없이 좀 개선되고 있는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다소 좀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이 비추기 관점에서는 사실상 이게 난방유의 어떤 수요 부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이 원유 가격의 어떤 급등 효과는 판매 가격의 어떤 전이 효과가 있는 판가 전이 현상, 즉 수익성의 개선 효과도 분명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의 추이를 보면 휘발유 가격이 지금 581 배럴이죠. 58,181원에서 지금은 137,109원까지 좀 급등. 거의 두 배 이상 급등을 좀 하면서 2020년도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이 휘발유 이 정제 마진 부분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지금 항공료 그리고 납사 부분이 경유 부분까지 좀 크게 좀 개선되고 있는데 석유 화학 제품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즉 판가 전이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는 이 측면에서는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 기조까지는 이 대외 변수 요인과 상관없이 좀 꾸준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국내 정유 업체들 3분기 실적까지는 꾸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S-오일 지금 0.94% 하락한 10만 5천 원 좀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 공장 재해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주가 좀 급락을 좀 했었어요. 네. 자, 요 구간인데 지금 사실상 이게 우려감을 갖는 것은 맞다. 공정 화재로 인해서 부분적인 어떤 손실은 불가피한데 이게 전체 실적을 좀 차지할 만큼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는 점이죠. 지금 S-오일의 최대 주주인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국영 기업이죠. 아람코가 일대 주주인데 지금 원유 공급 부분에서도 사실은 S-오일은 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어떤 공급량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국영 기업인 사우디의 어떤 국영 기업의 어떤 탄탄한 지원 아래 원유 공급 부분에 어떤 차질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이 알큘레이션 공정의 화재로 인해서 부분적인 어떤 생산 가동의 이슈는 발생되겠지만 조속한 복구 이후에는 그리고 확실하게 표명된 정제 마진의 개선 부분은 2분기 실적 기조까지 유지가 된다는 점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자, 요 구간입니다. 10만 800원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10만 800원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1차 97,000원, 97,000원에서 102,000원, 97,000원에서 102,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고유가 기조 그리고 정제 마진의 개선 효과 2분기 실적까지 가져가는 그림 괜찮다라고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51 보유자 관점에서는 10만 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9만 7천 원에서 10만 2천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화재 사고가 우려감은 맞지만 크게 타격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고까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S51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한컴 MDS입니다. 한컴 MDS는 1998년 설립돼서 2006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인베디드 개발 솔루션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솔루션, 인베디드 하드웨어 솔루션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적인 과정에 필요한 솔루션 및 플랫폼들을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서 고객의 필요에 맞게 시스템 구현의 필수 요소들을 함께 제공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컨설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인 한컴 인텔리전스를 필두로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미래 성장 산업으로 대표되는 솔루션 및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589억 원, 영업이익 26억 원, 당기 순손실은 13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8.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3.4%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종속회사의 손실 지속과 영업권 손상 차손 발생으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회사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 최대 주주가 회사의 경영권을 매각했다는 겁니다. 계약의 당사자는요, 양도인,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현재 최대 주주고요. 양수인은 주식회사 플레이그램입니다. 과거 상호가 NK물산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코스닥, 코스피 상장 법인이죠. 플레이그램에 좀 매각을 하겠다는 건데 한 주당 36,655원에 전체 양수도 주식수 286만 주를 매각하는 겁니다. 양수도 금액은요 1,050억 원입니다. 하단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도 대금의 지급 일정과 지급 조건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회사의 최대 주주인 한글과 컴퓨터가 보유하고 있는 한컴 MDS의 주식 286만 주를 플레이그램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입니다. 대금 200억 원에 대해서 계약일날 지급을 하는 거고요. 잔금은 850억에 대해서는 거래 종결 예정일인 7월 22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거래 종결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그리고 그와 같이 합의하는 시간에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하 거래 종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을 거래 종결일이다라고 지금 기재를 한 것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의 예정일은 상기 거래 조건의 거래 종결일로서 임시 주주총회 또는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는 일시에 결정이 될 예정이다. 지금 뭐냐면 200억 원의 계약금을 받고요. 나머지 850억 원의 잔금이 남아있는데 이걸 임총에서 이 플레이그램이 원하는 이사 및 감사를 모두 선임이 완료가 된다면 자, 이 날짜가 사실 거래 종결일이 되는 셈이다라고 좀 밝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세부 변경전에서는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지분 32.2%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네. 역시 추가적인 어떤 지분 배분은 없고 변경 후에 그대로 32.2%를 취득하는 승계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자, 이 공시는 지금 한글과 컴퓨터가 좀 보유하고 있는 지분 32.2%를 1,050억에 플레이그램에 좀 매각을 하는 건데 일단 200억 원의 계약금이 있고요. 850억에 대해서는 추후 임시 주총에서 이 플레이 양수인이 원하는 이사 및 감사가 모두 선임이 될 경우에 지급하겠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이 한컴 MDS가 7년 만에 재매각을 하게 된 건데 이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이게 갑작스러운 또 내용인데 이게 갑작스러웠던 내용은 또 아니었어요. 왜냐면 올해 3월부터 사실상 이 한컴 MDS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했던 것은 맞습니다. 네. 매각을 좀 추진했었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10개의 업체가 인수 의사를 좀 표명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플레이그램이 좀 인수하게 된 거죠. 플레이그램이 사실상 인수하게 된 금액은 이 매각 가액도 매각 가액이지만 사실상 이 고용을 그대로 좀 승계하겠다는 어떤 전체 조항들. 자, 이걸 제시한 이 인수자가 이 플레이그램이 좀 유일했다라는 어떤 소식들도 전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그램의 어떤 고용 승계 정책이 사실상 이 한컴의 어떤 매각 이해관계가 좀 잘 부합되지 않았나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플레이그램의 고용 승계 정책과 또 한컴 MDS와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대표님, 근데 양도가액이 이제 1,050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 경영권 프리미엄 양수도가액을 우리가 좀 판단해 볼 때 전체 매각 주식수 곱하기 현재 주가 또는 기준일의 주가를 연결져서 이제 보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지금 보면 지금 286만 주입니다. 286만 주에 15,800원. 자, 15,800원 대충 한 2만 주라고 하더라도 2만 주만 잡더라도 지금 양수도 금액은 한 540억 정도. 지금 280만 주에 2만 원 잡더라도 지금 560억 정도 좀 계산이 좀 되죠. 단순하게. 네. 그런데 지금 양수도 대금가액은 1,050억이라는 이 차이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좀 많은 분들이 의아롭게 좀 생각하는데 네네. 경영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단순하게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회사의 어떤 이 운영권, 경영진을 모두 교체할 수 있는 권리까지 승계된다는 것은 사실상 경영권의 프리미엄도 가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현재 상태에는 회사의 이 외형 가치 플러스 그다음에 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 그리고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사실상 좀 반영 효과가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컴 MDS는 단순하게 봤을 때 지금 2배에 육박하는 금액의 어떤 매각 부분이 비싸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뭐 비싸다 싸다를 좀 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좀 잘 부합된 부분이 아닌가 좀 판단해 봅니다. 물론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상 한컴 MDS의 회계 실사를 충분히 걸쳤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 가치의 어떤 적정성 여부도 좀 잘 판단했을 건데 이게 기업의 어떤 실사 가치 이후에 좀 높다고 판단이 되면 안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외형 가치도 적정히 좀 잘 판단된 것이 아닌가 좀 판단된 부분인데 지금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보고서 잠깐 보면 네. 회사는 한컴 MDS 안에 있는 전체 15개의 종속회사까지 모두 다 승계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가치 여부를 좀 잘 판단한 것이 아닌가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단 내용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부분 관련된 사업분과 지금 로봇 개발 서비스 부분, 그리고 공유주차 서비스 부분, 통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메타버스의 플랫폼 개발, 그 외에 뭐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등등. 자, 지금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주력 사업 이외에 지금 뭐 공유주차, 로봇 개발, 제조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메타버스 플랫폼 등의 다양한 이 계열사들의 어떤 모든 승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플레이그램의 향후 이 사업 방향과도 좀 맞지 않았느냐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좀 경영권의 프리미엄까지 합산하면 이해관계에는 부합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각 이후에 이제 사업의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그램이 소모성 자재 구매 및 영상 콘텐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그럼 이 한컴 MDS와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과거 NK물산, 지금 이 플레이그램과의 어떤 사업 시너지는 전혀 좀 날 수가 없죠. 지금 중복되는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MRO, 소모성 자재를 좀 구입하거나 지금 콘텐츠, 영상 콘텐츠를 좀 제작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동네 변호사들 그리고 제어벌 닥터 프리즈너라는 이 제품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이걸? 작품이죠, 작품. 네, 콘텐츠. 작품을 좀 한번 게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흥행 여하를 떠나서 사실상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가는 이 전체 확장 시너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 종속회사가 아니라 이 관계사로 편입을 좀 시키면서 이를 통해서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카테고리를 좀 보면 임베디드 사업, 내장형 시스템 솔루션을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이게 확장성 관점에서는 이 주차 공유 시스템이라든가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어떤 응용까지 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확장성 관점에서는 인수 배경에 좀 주목해 볼 수 있는데 NK물산을 사실상 인수했던 이 인수자가 바로 이 과거의 빗썸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자가 이제 NK물산을 인수하고 난 이후에 플레이그램이라는 상호로 변경했거든요. 이후에 다시 한컴 MDS의 인수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향후에 이 김지혁 대표가 좀 더 확장해서 잘할 수 있는 사업의 어떤 선택폭을 한컴 MDS로 낙점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한컴 그룹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한컴 그룹이 워드 프로세서 기업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주항공과 메타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데 이게 좀 맞는 건지 우려스럽기도 해요. 대표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일단 한컴이 사실상 이 매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편하겠다. 사업의 어떤 이 다각화 부분을 일단 집중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집중하는 차원에서 정리할 것들을 좀 정리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지금 한컴이 향후에 지금 이 오피스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사업 이외에 SaaS라고 불리우는 이 공유 솔루션이거든요. 공유 솔루션이라는 개념도 있고 서비스형 플랫폼인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좀 제공하는 사업 부분에서 사업 방향을 좀 선회한 겁니다. 그 외에 뭐 메타버스라든가 지금 최근에는 뭐 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기업 최초의 이 인공위성도 좀 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지금 이 오피스 서비스 부분 이외에 전혀 좀 다른 길로 좀 가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네네. 시장에서 오히려 이 메타버스 부분과 지금 데이터 사업 부분의 어떤 이 사업 부분이 오히려 더 크게 보여지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만 부각이 됐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좀 보면 이 회사는 이 지구 관측 서비스 이거 외에는 사실상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바로 SaaS 부분입니다. SaaS 서비스 부분은 보다 오피스 서비스의 어떤 이 확장세 또는 이 사업 시너지 관점에서는 충분한 시너지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이 1,050억 원의 매각 자금을 이런 신규 사업 부분에 사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이 사업 부문에 확장에 좀 더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전략까지도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지금 9.5% 하락한 지 15,650원인데 사실상 뭐 인수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인가 이미 3월 달부터 인수 기대감은 좀 반영이 됐다고 봐요. 지금 10개의 업체들이 좀 제안했고 이후에 양수도 대상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이 상승폭을 좀 반납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네네. 지금 주력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플레이그램 인수 이후에 한컴 MDS가 어떠한 주력 사업 모멘텀으로 선회할지가 이 추세 전환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된 상황인데 일봉상 주가의 어떤 저점의 영역대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에서 추가 하락도 좀 배제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15,000원, 15,00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좀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사실상 저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13,500원, 13,500원에서 15,000원, 13,500원에서 15,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컴 MDS 보유자 관점에서는 15,00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하기 좋은 관점은 13,500원에서 15,000원까지 보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인수 이후에 이제 어떤 주력 사업으로 전환할지 이걸 좀 잘 살펴보시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알아봤고요. 세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기업은 JTC입니다. JTC는 1993년 설립돼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1993년 일본 오이타현 베푸시에서 창업해서 면세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5년 현재 상호로 변경한 외국 법인입니다.
주요 사업은 방일 외국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 상품을 판매하는데요. 면세점 및 사후 면세점을 운영해서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객의 쇼핑을 타깃으로 시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방일 외국인 여행객 대상의 쇼핑 시장입니다. JTC는 종합 면세점 성격의 JTC 면세점, 고가의 상품을 취급하는 라쿠이치 면세점, 생활용품을 위주로 취급하는 생활광장 등의 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잠정 개별 기준 매출액 182억 원, 영업손실 1,043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1,1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본 인바운드 여행 산업의 업황 악화로 인해서 실적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를 통해서 감사보고서 제출 연계에 대해서 안내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연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사는 종래 정기 주주총회 개최 일주일간 전에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공시를 하고 있었다. 뭐냐면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감사보고서 제출은 주주총회 전 일주일 전에 공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종래 절차에 따르면 올해도 2022년도 5월 30일에 제28기 정총회 개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의 정기주총 개최 일주간 전인 5월 20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회사는 제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회사는 일본 후쿠오카현의 본점을 소재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산 그리고 감사 절차를 엄정히 수행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외부 감사인의 28기 감사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확정 시 다시 공시를 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JTC 감사보고서 제출이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 그럼 아무래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일단은 뭐 법차상 50% 초과 사실은 4월 15일 공시를 통해서 좀 나와 있는데 회사는 바로 이 요건입니다. 최근 3개년도 사업년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이 50%를 초과했어요. 2021년도와 2020년도 85% 그리고 217% 초과되면서 지금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회사의 누적 손실이 좀 거침없이 증가된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법채산 손실 50% 초과 2회 연속 해당에 따라서 사실은 관리 종목 지정 가시화가 됐는데 물론 감사보고서 제출된 그 다음 날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시점은 이 관리 종목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감사보고서가 의견 적정하게 나올 것인가 또는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죠. 최근에 감사보고서의 어떤 지연 제출,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감사 수감이 되지 않아서 지연 제출했던 회사들 대부분이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95%가 의견 거절을 받게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JTC, 물론 이 일본의 본사를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감사가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실상 이게 이 감사 제출 기간이 좀 더 지연된다는 것은 그래도 좀 우려스러운 어떤 상황은 맞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JTC 아무래도 감사 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었는데 대규모 자본 조달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대표님, 그럼 혹시 추가로 이제 사채 발행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3월 15일 날 지금 이미 발행한 전환 사채는 모두 지금 상환이 됐죠. 전체 지금 141억 4천만 원 정도, 141억 원의 이 전환사채, 지금 이 3호 전환사채 1회차입니다. 1회차 이 3호 전환사채는 만기 취득, 즉 채권자 어떤 이 조기 상환 청구로 인해서 모두 지금 상환은 됐는데 아직 소각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주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뭐 재매각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회사는 사실상 이 엔더믹 이후에 사업을 좀 더 보편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일상으로 전환 그리고 6월부터 사실상 일본의 어떤 입국 관광 비자가 다시 관광객 입국이 좀 가능하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대비 차원에서 또는 사업의 어떤 준비 차원에서의 어떤 자금 조달은 좀 부분적으로 좀 예상해 봅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저희가 엔저 현상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엔화 약세와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노선 증편으로 기대감이 수반된다는 관점도 있거든요. 대표님, 그럼 실적 개선 가능할까요? 일단 좀 저는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회사가 지금 2019년도 전체 매출액이 5,592억인데 최근에 181억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급감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이게 코로나19의 가장 큰 최대 피해가 사실상 이 면세업종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월부터 일본행 이 여행이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수익성 제고에서는 훨씬 더 2021년도보단 숨통이 좀 더 트여지지 않을까 좀 판단해 봅니다. 관건은 지금 사실상 이제 일본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관광 비자가 아니라 비즈니스 비자. 네네. 자, 방문 비자 외에는 지금 여행 입국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빠르면 뭐 6월 초 아니면 늦어도 6월 중순에서 말 정도면 풀리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사상 최대 엔저 현상까지 보여지고 있는 일본은 사실상 좀 메리트가 있는 일본 여행의 어떤 후보지 관점에서는 충분히 많은 이 여행객들이 일본을 방문할 확률이 좀 크다는 점이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상 이 JTC 면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어떤 사업 수혜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사실상 저는 오히려 좀 잘 됐다고 좀 판단된 부분이 JTC가 감사 의견을 좀 적정으로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2월 말 결산법인이라는 거죠. 즉 3월 말이 사실상 지금 2월 말이니까 3, 4, 5월 말까지가 사실상 1분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6월부터 2분기로 좀 들어갈 수 있는데 6월부터 9월까지가 2분기로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기조효과가 사실상 일본의 어떤 여행 재개가 6월부터 본격화된다는 것은 JTC의 2분기 실적 개선 효과가 크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회계기수가 2월 말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2021년치의 어떤 사업 1년치예요. 네. 아직 1분기 보고서는 제출도 안 된 상태죠. 그렇죠. 1분기의 개선 효과는 미비하겠지만 6월부터 본격적인 관광객들이 유입된 시점에는 2분기 실적의 개선 효과는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JTC 6월부터 여행 비자가 재개되면 엔저 효과까지 해서 이제 좀 기대감이 수반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부분적인 사업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12월 결산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그래도 좀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리스크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좀 했거든요. 이전만큼 쉽게 회복하지는 못하는 모양새인데 대표님 그럼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금 2년치의 최저점의 영역대까지 주가 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름 아닌 실적 부진인데 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최근에 엔저 현상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한번 상승한 구간이 있었어요.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 지금 감사 보고서가 지금 수반되지 않는다는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즉 감사 보고서 나온 이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감사 보고서 나와서 매수했는데 2022년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2022년도에도 영업 손실을 기록하게 된다면 4년 연속 영업 손실 기록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엔저 현상에 따른 어떤 단기 모멘텀이 부각될 수는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 보고서 적정하게 좀 제출한다면 단기간 추세 전환은 가능할 건데 저는 그렇다고 연간 보유 관점에서는 글쎄 이제 이게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뭐냐면 수익성의 개선 시점에 1분기에는 저조할 것이고 2분기에 1분기 적자폭을 만회할 만한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자, 이 부분이 사실상 6월 여행 재개의 어떤 변수 요인이라는 점을 앞으로 좋아질 것이니까 지금 산다가 아니라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사야 되는 종목이 바로 JTC라는 점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도래 구간에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3,000원에서 3,300원, 3,000원에서 3,3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액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감사 보고서 의견 적정인 경우에 즉 지금이 매수가 아닙니다. 감사 보고서의 적정 의견이 제출되고 난 이후에 매수하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